네. 정무수석 말씀하셨는데 정무수석으로 거론된 게 두 차례죠. 그런데 예. 첫 번째는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제안을 권유를 했는데 광주시장 출마 때문에 안 하신 거고 이렇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5월 9일 대선이 끝나고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광주 발전에 도움이 될 건가 해서 중앙의 어떤 일, 청와대 일이라든가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 그것이 맞는가? 그랬때는 이제 네. 정무수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에 맞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 이후에 누군가는 지방 정부를 이끌어야 할 또 대표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광주시장을 마음에 두고 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안된 정무수석이 또 있었습니다. 네. 10월경에. 그때는 이제 제가 광주시를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양양자 후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같이 여셨죠. 네. 예, 이용섭 예비 후보 측이 민주당 광주 지역 일부 지역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지지 선언에 줄 세우기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가 좀 있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제 광주에서 이번 후보들이 100여 명 이상 된 후보들이 나와서 그 후보로서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로 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 심리, 사람의 불안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공천을 줄 테니까 또 좋은 번호를 줄 테니까 네. 이용섭 후보를 지지해라 이런 제안들을 받고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후보들이 정말 한편으로에는 자괴심을 갖는다 그러고 안 갈 수도 없고 공천 무릎을 꿇고 사는 이보다 죽는 거에 낫다라는 강수훈 네. 광수훈 후보도 있고요. 구청장 후보도. 네. 거기는 나 무릎 꿇고 못 살겠다. 어른들이 나한테 줄 세우기나 배우라 가는 것 이거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죽기보다 실은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으로 가서 지지선언 하고 온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은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엄청난 문제의식을 갖고 저도 시장 후보로 나섰습니다만 저도 왜 후보들 줄 세우기를 통해서 표를 모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못하게 하는 그건 못된 일입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당 시절에 당 대표도 출마했고 최고위원도 네. 출마했는데요. 저는 그때도 동료 의원들 제 후배든 선배든 동료 의원들 줄을 이렇게 백 쓴다 그러죠. 백 출마회견할 때 옆에 서 있는 것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참 구태문화고 새로운 지방정부를 여러 가지 하는데 이용섭 후보나 네. 이병훈 등등 참 구태스러운 정치를 하고 있어서 광주 정치가 이거 시장 문제와 별개로 참 암담합니다. 네. 근데 이용섭 예비후보 측에서는 줄 세우기를 결코 강요한 적이 없다. 또 이번 선거처럼 비방과 네거티브를 한 예의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맞서고는 있어요. 네, 어찌됐든 넘어가서요. 경선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그런 문제점은 이제 차치하고 이번 경선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어찌됐든 당원 명부 유출 의혹 그리고 50 당시 청와대 근무 경력 이 두 가지가 최대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강 후보님께서는 이 문제를 들어서 이용섭 예비 후보를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계셨고 또 이번 TV 토론에도 그런 게 쟁점이 되면서 토론이 정책이 아닌 거기에 머물렀다 이런 지적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선 저는 그 당원 명부 유출과 그 문자 보내는 이용섭 후보 측의 문제라든가 청와대 전두환 비서였던 문제 이런 문제가 이게 네거티브이거나 어떤 뭘 그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뽑을 때 2008년이 7년 말인데요. 그때 이명박 후보의 자질 검증 그때 도덕성도 문제가 많았고 그 자질 검증을 하면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경제를 살린다는데 잘하겠다는데 왜 쓰잘데없는 거 자꾸 시비 거냐. 네. 그건 네거티브다. 이렇게 했던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때 초선 의원이었는데요.
그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BBK 또 도덕성 문제, 자질 문제를 우리 민주당에서 많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 후보야말로 경제를 살릴 사람,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 저는 이런 트라우마까지 있어요. 막. 그랬던 이명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감옥 갔는데 저는 이용섭 후보의 어떤 방금 이야기한 당원 명부 유출이나 청와대 전두환 비서 문제는 그 자체로 검증돼야 마땅할 일이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사과합니다 하면 잘못이 있다고 하면 될 문제인데 전두환 비서 문제만 하더라도 아니다. 뭐 나는 그냥 가락에서 갔다. 어떻게 80년대 청와대를 가라고 가고 오라고 오고 그럽니까? 원해서 가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안병화 경찰국장 당시에 부당한 전두환의 명령을 네네네. 거부해서 나중에 고문받고 돌아가셨던 안병화 경찰국장의 아들인 안호재 선생이 요즘 상황을 보고 광주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전두환의 이 공직자들, 전두환 시절의 공직자가 모두 그렇게 가라게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부당한 명령은 거부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런 증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직자 중에 그런 공직자도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본인이 전두환 비서였고 어떤 일을 했건 그때 참 부적절했다라든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면 될 문제다. 이걸 네거티브다, 가짜다 이렇게 공박할 문제는 아니다고 싶어요. 일단은 뭐 우리 후보님 입장 충분히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당원 명부 유출도 좀 굉장히 뜨거운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제죠. 또 지난 16일에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셨어요. 명부를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용섭 예비 후보 측에서 이제 그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경찰과 검찰이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 결과를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 당원 명부라는 것이 우리 후보를 결정지을 선거인단인데요. 그것이 한쪽 후보 이용섭 후보 측에만 지금 명단이 있고 양양자 후보나 저 강기정에게는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투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쪽은 선거의 명부가 있어서 계속 그걸 가지고 1월 2일부터 문자도 보내고 어제도 보내고 그제도 보내고 계속 보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명부가 없으니까 그냥 허공에다 대놓고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있고 이 차이 이 불공정성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당이 그동안에 시정을 하지 않고 있었고 경찰은 눈치 보기로 수사 결과를 발표를 못하고 있었고 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제 제가 강하게 다시 한번 양양자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오후 2시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 우리의 요구를. 그런데 문제는 오늘 10시부터 이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매우 곤혹스럽고 고민 중입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핵심 쟁점이 유출 경로 또 불법 활용 여부 그리고 만약 그걸 활용해서 문자를 발송했다면 발송 비용 저희들은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쟁점으로 보는데 당에서는 불법 활용 여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당은 그동안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만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와서 다시 뭐 기민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중앙당의 행태는 요새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러 수차에 제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미 이 명부 유출 때문에 그 당사자는 제명이 됐고요. 경찰은 또 아주 깊숙한 수사를 했고 10만 부의 당원 명부가 유출된 명부가 진짜 우리 권리당원이 확실하다. 10만 부 중에 4만 4천 명은 확실하다. 이런 경찰의 조사까지 또 네. 우리 광주시당의 확인서까지 다 있는데 이걸 조치를 하지 않고 이용섭 후보는 그 흔한 성명 하나도 안 내고 조사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은 모르겠다. 관계없다 네. 이렇게만 버티기로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어찌됐든 이게 연루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경선 전에 거기에 대한 중앙당의 입장이나 검찰, 경찰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그게 유권자들 그리고 권리당원들의 판단을 돕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더라고요. 참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특히 중앙당, 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이런 선택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1부는 지금 시선집중 광주 6.13 지방선거 기획 광주의 미래를 말한다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바로 앞두고 우리 강기정 예비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또 2부 이어가겠습니다.